자, JDBC와 JDBC를 이제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제 JSP 페이지에서 이 MySQL DBM에서 이제 연동을 시켜서 실제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그 앞에서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빠르게 정리할게요. 앞에서 요 1단계부터 보면 일단 이제 JDBC 드라이버 중에 MySQL JDBC 드라이버를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웹인포라고 하는 그 웹앱 밑에 웹인포 밑에 lib라는 폴더에다가 JDBC 드라이버를 이제 MySQL JDBC 드라이버를 준비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자바 코드로 이제 실행을 하실 때는 1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라는 클래스 사용해서요. for name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JDBC 드라이버를 MySQL JDBC 드라이버를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상에. 그래서 메모리상에 이제 로딩을 한 다음에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get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 get connection에 MySQL 서버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결 주소, 뭐 정보, ID, 패스워드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주고요.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JDBC 드라이브 사용해서 MySQL 서버에 연결이 되면 커넥션 객체가 리턴이 되고요. 자, 이 커넥션 객체를 리턴을 받았으면 요 이제 커넥션 객체를 사용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나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SQL 쿼리를 생성을 하고 반환 결과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객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단계부터는 요 커넥션 객체 상에서 요 이제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SQL 문장을 이제 처리하는 요 3단계부터는 자바 코드와 동일합니다. 어떤 DBMS를 사용하든 JDBC 드라이버를 사용했다 하면 소스 코드가 똑같단 말이에요. 소스 코드를 수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커넥션 객체 이용해서 create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하면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턴이 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가지고 SQL 문장을 실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select 문이죠. select 검색할 때 쓰는 거죠. 조회할 때 쓰는 select SQL 문장을 실행할 때는 execute query라고 하는 SQL 이제 문장을 실행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고요. insert나 update나 delete라는 SQL 문장을 실행할 때는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SQL 문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QL 쿼리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select 문을 실행하게 되면 리턴되는 그런 이제 result set 타입의 이제 객체가 넘어오는데, select한 결과 테이블이 리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result set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insert나 update나 delete는 여기 execute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update SQL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문장을 execute update update뿐만 아니라 SQL 문장 update뿐만 아니라 insert 문장, delete 문장도 이렇게 이제 SQL 문장을 만들어서 execute update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 넣어주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면서 execute update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레코드를 뭐 업데이트 했는지, 인서트 했는지, 딜리트 했는지 그거 값을 숫자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ult set이 넘어왔을 경우에 select 명령을 실행하는 execute query 메소드 실행해서요. result set이 넘어왔을 때 이 result set 안에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거든요. 프로미스 이용하면 이제 그때 요 result set의 next라는 메소드와 guess로 시작하는 필드를 읽어오는 그런 이제 커서 레코드 포인트를 이동하는 next와 guess로 시작하는 필드 값을 읽어오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rs.getString name 이런 식으로 해서 네임 필드의 값을 읽어오면 요거를 이제 자바 변수, 스트링 타입 변수에다 저장해서 프로그램에서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 자 드라이버 매니저 통해서 요 이제 그 커넥션 객체를 이제 얻어오는데, 일단은 이제 요 클래스.4name 해서 일단 JDBC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커넥션 객체를 얻어오기 위해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의 get connection 메소드 사용해서 커넥션 객체를 얻어온 다음에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스테이트먼트나 prepared 스테이트먼트, 컬러블, 아까 여기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컬러블 스테이트먼트, 까지 이제 하나는 이제 가져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쿼리를 실행하겠죠. 근데 스테이트먼트하고 prepared 스테이트먼트 이제 이렇게 이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스테이트먼트 기능을요, prepared 스테이트먼트 여기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제 생성해서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합니다. 장점은 이게 이제 쿼리 실행할 때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쓰고요. 자, 그런데 이제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이 그 prepare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객체를 생성하는데, connection.prepare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때 이제 객체 생성할 때 요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포함할 SQL 문장을 이렇게 매개변수 값을 던져줍니다. 문자열로. 그러면 요런 이제 SQL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품고 있는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요게 SQL excep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try catch 문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요 catch 문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코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고요. prepared statement, 자, 또 객체를 사용할 때 각각의 인수에 대해 위치 홀더라고 해서 place 홀더라는 걸 씁니다. 기호는 이제 물음표를 쓰는데, 이 place 홀더를 사용해서 SQL 문장을 정의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이 place 홀더는 물음표로 표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행 시간 동안 인수 값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 플레이스홀더라는 용어가 또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플레이스홀더 이제 코드 상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SQL 문장을 저장하기 위해서 요 이제 try 블럭이 있고요, catch 블럭이 있죠.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들을 try 블럭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요. 오류가 날 수 있는 코드들을 여기에 try 블럭 안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오류,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하면 요 catch 블럭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SQL 문장 보시면 문자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insert into member, member라는 테이블에 레코드를 인서트 해라. 알겠는데 values 다음에 물음표 있어요. 이 물음표는 뭐지? 물음표를 집어넣는다는 뜻인가? 아니고요. 요 물음표가 와일드카드입니다. 와일드카드 아시죠? 그래서 이제 물음표 자리에 하나의 값이 이미 하나의 값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SQL 문장을 사용할 때는 요 물음표라고 기호를 해놓으면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세 번째 물음표, 네 번째 물음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줄지 지금은 모르는데, 요 값이 결정되면 요 물음표 자리에다가 값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끼워 넣는 자리, 위치 홀더, 플레이스 홀더를 물음표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할 SQL 문장을요, 작성한 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SQL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넣어놓고요. 이 SQL 문장을, 자, 요 SQL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죠. 요 SQL 문장을
prepare statement 메소드에다가 그러니까 커넥션 객체에 prepare statement 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 SQL 문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작성한 SQL 문장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이 부분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상단에 있는 insert SQL 문장을 가지고 있는 prepared statement 객체. 요 주의하실 게 스펠링이 메소드는요 커넥션 객체 prepare입니다. prepare statement라는 메소드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 앞에 보시면 prepared죠. 예, prepare가 그 D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 prepared statement 객체 타입의 참조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객체가 만들어지면 요 prepared statement 객체 참조 변수 객체명이죠, 그죠? 객체에 자 set으로 시작하는 요 메소드 이용해 가지고요. 요 플레이스홀더 1번 플레이스홀더, 2번 플레이스홀더, 3번 플레이스홀더, 4번 플레이스홀더 여기 이제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요 1번 플레이스홀더 set prepared statement 객체에 setter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set 요것도 이제 set 다음에 여기 이제 집어넣고자 하는 자료형 에 따라서 요 set 서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 string 1 id 하면 1 첫 번째 물음표 요 위치에 string 타입의 문자열 타입의 값을 집어넣어라 그런 뜻인데 집어넣는 값이 여기 뒤에 있어요. id 변수의 값이 자 문자열로 되어 있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요 값을 1번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자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요건 뭐겠습니까? PSTMT prepared statement 객체에 set string 스트링을 집어넣어라 어디에 2번 플레이스홀더 요 2번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집어넣어라 어떤 값 패스워드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생략이죠. 이런 식으로 3번 4번 그죠? 3번 4번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세터 메소드 상에서 값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prepared statement 객체 만들 때는요 반제품을 만드는 거죠. 지금 플레이스홀더를 쓰면 반제품 그러니까 SQL 문장이 완벽하지 않죠. 물음표 자리에 지금 값을 넣어야 되는데 물음표를 이제 플레이스홀더를 쓰기 때문에 값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인스트 할 값이. 그래서 이제 반제품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지 않죠 SQL 문장이. 그래서 요걸 이제 반제품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prepared statement 객체 이제 setter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이제 값이 없으니까 그죠? 값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SQL 문장을 값을 넣어가지고 4개의 플레이스홀더에다가 4개의 값을 요 set 메소드 사용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형식 prepared state.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 SQL 문장 있죠? 여기 하나의 템플릿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sert into member values까지는 그 항상 동일하고요. 뒤에 물음표 되는 값만 바뀌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이 SQL 문장을 가지고 딱 준비를 해놓고 이제 값만 이렇게 던져줘서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쓰는 것보다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사용해서 실행하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부 설명이에요. 앞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세부 설명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prepared statement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prepared statement 객체는 자 각각의 SQL 데이터 타입을 처리할 수 있는 set XSS, s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객체는 s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set 뒤에 타입입니다. 자료형. 그래서
set 다음에 자료형이 이렇게 오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xxx 요 자리에는 해당 테이블의 해당 필드의 데이터 타입과 관련된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해당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면 스트링, 그래서 이제 set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해당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면 setInteg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값을 플레이스홀더에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setString 쓰시면 되고요. 인티저 값을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setInteger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tXS 여기 이제 타입이 온다고 그러죠.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번호가 올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플레이스홀더의 번호죠. 근데 1번부터 옵니다. 1번부터. 자, 1번부터 해서 이제 물음표 하나면 1, 물음표 두 개면 1, 2 요런 이제 숫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플레이스홀더에 저장할 값을 뒤에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set 메소드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데 요 num 자리에는 파라미터 인덱스로 위치 홀더, 플레이스 홀더, 자 물음표에 대응하는 그 숫자를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대응되면은 1을 넣어주고요. 다음 두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대응되면은 1씩 증가되니까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으로는 해당 필드에 저장할 데이터 값을 기술을 해주면 되고요. 변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값을 이렇게 해당 플레이스홀더의 값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인데 주로 스테이트먼트 객체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씁니다. 근데 콜러블 쓸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재 같은 데 봐도요. 이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이 인터페이스 객체를 쓰는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디에 쓰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커넥션 객체에 프리페어 콜 메소드를 사용해서 프리페어 콜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요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페어 콜 메소드는 SQL exception 예외를 발생하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try catch 블럭 안에 넣어야 되겠죠.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되고, 자 stored procedure, stored procedure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라클 할 때 펑션 만드는 거 뭐 이렇게 prepared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procedure라는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하셨죠, 그죠? procedure.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그런 이제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프로시저를 저장 프로시저죠. 스토어드 프로시저,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그런 이제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try 블럭에 보면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요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타입이죠. 요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요 CSTMT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참조 변수를 이렇게 두고요. 커넥션 지금 커넥션 되어 있는데 뭐 컨이라고 앞에 있죠. 커넥션 객체 이용해서 프리페어 콜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리페어 콜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면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리턴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실행할 때 SQL 그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try catch 블럭 안에다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리절트셋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리절트셋 객체인데, 요 리절트셋 객체 요는 앞에서 SQL 문장 중에 select라고 하는 조회하는 SQL 문장이죠. 그 select 문을 실행했을 때 리턴되는 게 이제 요 리절트셋 객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select 문을 사용한 쿼리 문은 execute 쿼리 메소드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는데,
메소드의 실행이 성공할 경우에 그 결과로 리턴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결과로 result set 타입의 객체가 반환된다. 리턴된다. 그리고 result set은 쿼리의 결과로 생성된 테이블, 쿼리 SQL 문장 실행 결과로 생성된 테이블, 레코드 셋. 이제 레코드 셋이 기집합이잖아요. 그죠? 레코드들의 집합. 그죠? 레코드들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조회 명령을 줘서요. select 문을 줘 가지고요. 그 테이블 원본 테이블에서 이제 조화된 그 결과 테이블이죠. 결과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리턴을 하는데 그걸 이제 레코드 셋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리절트 셋이라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레코드 셋, 리절트 셋. 요거 이제 같은 의미인데 특정 이제 구조에서는 이제 레코드 셋이라고도 하거든요. 레코드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하고 우리는 리절트 셋이라고 부르죠. 리절트 셋이 레코드 셋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리절트 셋 설명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select 명령 select SQL 문장을 실행 결과로 리절트 셋 객체를 받으면 이걸 이제 리절트 셋 안에 이렇게 이제 결과 테이블이 있는데 이 결과 테이블 안에 레코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 레코드들이 있는데 그 레코드들이 가지고 있는 필드 값을 읽어와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요 리절트 셋 안에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 올까? 그거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게 이제 우리가 리절트 셋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객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객체 안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개념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그러면 이제 리절트 셋 객체는 요 커서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커서 혹은 레코드 포인트 어떤 교재에는 뭐 레코드 포인터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 있죠. 마우스 포인터는 마우스가 이제 어느 위치에 이제 이동하는지 위치를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마우스 포인터잖아요. 그죠? 마우스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레코드 포인터는 현재 내가 읽어낼 그 레코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커서라고도 해요. 커서. 자, 커서라고도 하고, 자, 요 커서를 이용해서 여기 커서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지금은 이제 요게 첫 번째 레코드고요. 이게 두 번째 레코드인데, 첫 번째 레코드 앞에, 그러니까 필드명이 있는 곳에 이렇게 딱 가리키고, 이제 개념 설명이에요. 딱 가리키고 있다가, 넥스트 하면 요 커서가 밑에 있는 요 1번을 이렇게 딱 가리킵니다. 넥스트 메소드 실행하면. 또 넥스트 하면 얘가 2번 레코드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 셋 객체에서 특정 레코드를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참조 값을 가진다. 위치 값을 가지고 커서는 초기에 첫 번째 레코드 행의 직전 즉 필드명이 위치한 곳을 가리킨다. 이거는 이제 개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레코드의 앞에 여기 처음에 디폴트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가 넥스트 명령 주면 이 레코드 폰드가 바로 이제 한 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드 셋에서 필드의 값을 얻어낼 때 요 리절트 셋 객체는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이때 이제 요 xx 요거는 이제 타입입니다. 타입 자료형이죠. 그죠? 필드의 타입과 관련된 자료형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만들 때 그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의 타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타입과 관련된 자바의 타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의 자료형 있죠. 타입을 주는 거고요. 이제 이게 값을 읽어올 때, 요 이제 DB에서 테이블을 읽어오잖아요. 결과 테이블을 읽어오는데 이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죠? 해당 여기 필드.
필드의 타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열형이면 문자열 자료형, 자바의 문자열 자료형. 그다음에 숫자면은 자바에서도 숫자 필드가 숫자 자료형이면 자바의 숫자 자료형 타입이 요 get 이름 뒤에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소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때 이제 XSS는 해당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결정한다. 그리고 해당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면 getString, 다음에 해당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면 getInt, 이런 이제 메소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용해서 해당 필드 값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가 특정 필드가 어떤 타입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고 해당 그 필드 타입에 맞는 메소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필드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 커넥션 풀 설명해요. 커넥션 풀. 자, 우리가 JDBC 상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 가지고요 CRUD 하는 거는 설명이 끝났어요. 자바 코드까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서버에 너무 많은 접속이 있을 때 서버가 그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면요 서버가 다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커넥션 풀이라는 걸 이용해서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해 주는데, DB 접속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서버가 DB 접속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 다운이 돼버린다. 그래서 너무 많은 DB 접속을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서버에는 접속할 수 있는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에요. 10개의 접속만 허용해요. 클라이언트가 10개까지는 허용해요. 근데 접속을 하는데 이게 10개까지는 괜찮은데 11개, 12개 접속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나 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서버가 다운돼 버리는 거죠.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그죠? 멎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커넥션 풀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에 커넥션 객체는 새롭게 만들어질 때 많은 시스템 자원을 요구한다. 이때 커넥션 객체를 왜 만들죠?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 자바 소스 코드 그 설명 다 들었잖아요. 그죠? 커넥션 객체를 왜 만듭니까? 일단은 이제 JSP에서 MySQL 이제 서버하고 이제 접속하려고 그러면 커넥션 객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웹 서버가 한 사람만 처리합니까? 아니죠. 웹 서버가 여러 사람을 처리하죠. 그죠? 여러 사람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사이트 있으면 한 명만 접속합니까? 아니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접속합니다. 그죠? 그게 다 이제 DB 연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검색된 게 다 DBMS에 다 이제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연결할 때마다 서버에 많은 자원들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시스템에 많은 자원을 이용을 한다. 커넥션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시스템에 자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자원을 많이 초과를 해버리면 이제 서버가 죽어버립니다.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넥션 풀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커넥션 풀. 풀이 뭐예요? 풀. 수영장이죠. 수영장. 아시죠? 풀. 뭐 인력 풀.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풀입니다. 풀. 그래서 여기 풀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넥션 풀 자, 이제 사용해서 이걸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커넥션 풀을 쓰면 이런 게 이제 해결된다. 근데 원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설명입니다. 커넥션 풀의 원리를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접속이 될 때마다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될 때마다 커넥션 객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많은 시스템 자원을 요구하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느냐? 너무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서버가 다운이 되어 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커넥션 풀이라는 개념을 쓰고, 자, 커넥션 객체들을 만들어 놓은 후에 여기서 이제 커넥션 풀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자, 수행장처럼, 예? 자, 요거는 개념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 보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해하시든 제 설명 듣고 쉽게 이해하시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책에는 이런 설명 안 해줍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책에 거 여러분들 텍스트 읽고 이해하시든지 뭐 자료 찾아서 이해하시든지 어렵게 이해하시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예, 요거 이제 설명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풀이 수영장이잖아요, 그죠? 예, 수영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왜 중국에 무슨 수영장이 있으면 한 번씩 TV 보내줍니다. 예? 거기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예, 사람 옆에 사람 여러 명 꽉 붙어가지고요. 그냥 뭐 수영을 할 수도 없어. 진짜 목욕탕처럼 그죠? 바글바글. 예, 수영을 할 수가 없어. 예, 그 정도로 바글바글하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은 예,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제대로 수영을 할 수가 물놀이 하러 갔는데 그죠?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 스위밍풀 이렇게 이제 수영장이 있어요. 자, 이 수영장에 이제 이 크기는 딱 제한돼 있죠. 예. 크기 제한돼 있고 이 수영장에는요 딱 10명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 10명이 여기 입장에서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근데 10명 이상 들어오게 되면 막 부딪히고요. 예, 서로 막 이렇게 막 수영할 때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래서 사고도 날 수가 있고요.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커넥션 풀이라는 걸 쓰는데 개념상으로 이제 어떻게 커넥션 풀을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튜브 있죠, 튜브. 튜브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튜브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자, 요 튜브를 10개를요, 둥둥둥 떼어 놓은 거예요. 미리 딱 준비해 놨어요. 튜브를.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 이렇게, 자, 이게 사람들입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기다려요. 예, 여기 이제 몇십 명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안전요원이요. 자, 줄을 서시오 하죠. 우리 저 수영장 같은 데 보시면 놀이공원 무슨 파크라고 해가지고 놀이공원 가시면 안전요원들 있죠. 입장할 때 그냥 막 입장하는 거 아니죠. 다 여기서 통제를 합니다. 사고 안 나게. 그래서 자, 첫 번째 사람 오세요 하면 첫 번째 사람이 여기 탁 타요. 그죠? 두 번째 사람 오세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 여기 딱 타요. 세 번째 사람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빈 튜브 10개가 이렇게 있고요. 요 튜브에 이제 한 사람씩 탄다고 보세요. 그래서 10명이 이렇게 이제 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더 이상 탈 튜브가 없죠. 예. 여기 이제 더 이상 탈 튜브가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세요라고 딱 중지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10명의 사람들이 자, 요 이제 스위밍풀에는 10명의 딱 사람들이 참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10명이 튜브를 타고 열심히 놉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배가 꼬르륵 아프네. 예. 배가 아프다는 것보다 이제 고프네요. 예. 그래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 고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일찍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여기 이제 튜브 여기 타는 사람이 한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빈 튜브 하나가 남겠죠. 그죠? 예. 빈 튜브 하나가 남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 한 명을 자, 그 다음 사람 한 명 여기 입장하세요 해서 여기 태우면 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자를 10명으로 딱 두고요. 커넥션 푼을 두고요. 그 커넥션 푼에다가 미리 커넥션 객체를 10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서 딱 접속하면 첫 번째 커넥션 객체를 딱 할당해 주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면 두 번째 객체를 딱 할당해 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10번째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에는 10번째 커넥션 객체를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서버에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또 접속을 시도한 거예요. 11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하면요. 접속을 했을 때 커넥션 객체를 주느냐 안 주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지금 접속자가 많으니 자, 몇 번째 대기자고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시간이 탁탁탁탁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자가 몇 명인지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가 요 이제 웹 서버에 접속해서 자기 할 일 다 한 사람이 이제 로그아웃해서 접속을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커넥션 하나를 다시 접속이 끊어지면요 커넥션 개체를 다시 반납받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받은 커넥션을 다시 커넥션 풀에다가 갖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11번째 접속하는 사람은 아직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리고 있는 클라이언트에다가 반납받은 커넥션 개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요게 이제 수영장에 튜브를 이렇게 넣어놨다는데 이 튜브가 커넥션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영장에 한꺼번에 막 여기 10명만 들어올 수 있는데 30명이 들어가가지고요 막 부딪혀가지고 수영하면서 팔 휘둘면서 다른 사람을 물굴이나 눈 같은 데 찔러가지고 막 사고 나고 이런 거 방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런 원리입니다. 컨디션 풀이라는 게 이제 이 원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런 컨디션 풀 라이브러리를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제 접속자가 모를 때 서버가 다운되지 않고 이제 무난하게 이제 그 동작이 된다. 자,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 그렇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은 자, 커넥션 객체는 자 새롭게 만들 때 많은 시스템 자원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넥션 풀이라는 걸 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버가 접속할 수 있는 접속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션 객체 이용해서 접속하죠. 그래서 미리 이 서버가 허용할 수 있는 이제 접속만큼 커넥션 개체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접속할 때마다 요 커넥션 개체를 이제 할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면 다시 커넥션 객체를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풀에다가 같이 집어 넣어요. 다음 또 접속자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커넥션 풀에는 커넥션 객체들을 한 번에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커넥션 풀에 커넥션 객체들을 한 번에 만들어 놓는다. 최대한 그 이제 접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커넥션 객체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커넥션 객체가 필요한 경우에 작성한 객체를 할당을 해주고 사용이 끝난 후에는 다시 커넥션 풀로 회수한다. 그죠? 커넥션 객체 다 쓰면 다시 회수한다. 튜브 다 쓰고 나서 나가는 사람한테 튜브로 다시 반납받아서 다시 수영장에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에다가 한번 만들어져서 사용된 커넥션 객체는 다시 커넥션 풀로 회수된다. 이렇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크라타 프로젝트의 DBCP API, 이게 이제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DBCP API를 사용해서 커넥션 풀을 사용하기 위한 순서. 자, 그러면 커넥션 풀을 실제 이제 우리가 자바 JSP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DBCP API 관련 자르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요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DBCP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약자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server.xml에 등록을 해주고요. 다음에 JNDI 리소스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JNDI라고 하는 리소스 설정은 web.xml server.xml과 web.xml XML 파일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다음에 이제 JSP 페이지에서 커넥션 풀을 이렇게 이제 설정된 거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JSP에서 이제 요 커넥션 풀 사용할 때 코드가 있겠죠, 그죠?
그 이제 절차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DBCP API 자르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자, 압축이 해제된 폴더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를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압축이 해제된 폴더에서 각각 common connections 자르, 이건 버전이고요. common dbcp 자르, 다음에 잡 아카이브 파일 약자입니다. 다음에 common full 자르 파일을 복사해서 공용 라이브러리 폴더인 tomcat lib 폴더 및 이클립스 프로젝트에 요 웹 앱 밑에 웹 인포 밑에 lib 폴더에다가 복사해 준다. 그리고 이제 JDBC 커넥터 in MySQL 커넥터 자바 자르 파일을 복사해서 자, 요 이제 그 톰캣 홈에 커먼의 lib 폴더에다가 넣어줍니다. 커먼 폴더에다가 자, 여기서 JDBC 커넥터가 JDBC MySQL JDBC 드라이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자, DBCP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에 관련된 정보를 서버 XML에 작성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서비스 환경인 톰캣 홈의 콤프 안에 폴더 보시면은 서버.xml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클립스 가상 환경의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할 때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클립스 가상 환경의 서버 밑에 톰캣 이건 버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server.xml에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DBCP 설정 정보를 작성하고요. 여기서 이제 리소스 엘리먼트 태그죠. 태그 XML 태그입니다. 엘리먼트 태그를 정의해서 글로벌 네이밍 리소스라고 하는 엘리먼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 엘리먼트 하위에 엘리먼트로 초래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소스 코드 보시면 자, server.xml에 보시면 리소스라고 이렇게 있죠, 그죠? 리소스 이게 이제 여는 태그이자 종료 태그이고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리소스의 이름을 속성에다가 값을 이렇게 jdbc/basic jsp 이렇게 주고요. os 그다음에 type 다음에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요거는 이제 JDBC 드라이버 이름 주시면 되겠고요. 유저네임 요 이제 JDBC 접속할 때 우리가 이제 MySQL 서버 접속할 때 쓰는 ID 그다음에 패스워드 값을 각각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JDBC 드라이버 사용해서 그 MySQL 접속할 때 사용하는 접속 경로 있죠. 그래서 JDBC MySQL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로컬호스트에 3306 포트에 접속을 해서 베이직 JSP DB에 이제 접속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maxwait에서 기다리는 이제 시간을 값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server.xml 보면 이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NDI인 리소스 사용 설정이라서 web.xml은요, 요 server.xml에 설정된 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전용된 JNDI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web.xml에서 다시 리소스 레퍼런스라고 하나 리소스 ref 돼 있죠. 요 엘리먼트를 기술해 주는데 리소스 ref 열고 닫고 여기 안에다가 description 태그에는 이제 뭐 이렇게 설명 제목을 넣어주고요. 자, 리소스 레퍼런스 네임을 요 jdbc/page 요거는 이제 server.xml에 리소스 네임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리소스 타입은 자바 x의 SQL에 데이터 소스 넣어주고요. 리소스 os는 컨테이너 요거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부분만 요 server.xml 만들 때 리소스 이름으로 이렇게 준 거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JSP 페이지에서 커넥션 풀을 사용할 때요. 자, init 컨텍스트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데 컨텍스트 타입의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참조 변수 하나 전해주고요. new 한 다음에 init 컨텍스트 하면 컨텍스트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요 이제 init 컨텍스트 자, 여기 이제 객체에 lookup 메소드 사용해서요.
여기 이제 그 자바 콜론 컴프 env 이렇게 이제 해서 룩업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캐스팅해서 가져와서요. 여기서 여기 지금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니 컨텍스트에 이제 룩업해서 이렇게 이제 그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소스 코드 그대로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바 콜론 컴프 env 이름으로 찾아낸 컨텍스트 객체를 가지고 자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JDBC 베이지 이게 이제 데이터 소스 이름이거든요. 서버.xml과 web.xml에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JNDI 뭐 이렇게 이용한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룩업이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env 컨텍스트 객체 룩업 사용해서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JDBC 베이직을 가지고 객체를 얻어낸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객체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서 가져오는 여기 요 부분이 소스를 그대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요 객체를 가지고 커넥션 풀에서 여기 DHT 소스의 get connection 메소드를 이용해서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 객체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커넥션 객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어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타입의 컨에다가 저장해서 요걸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커넥션 풀에 대한 설명까지 끝났습니다.